네, 안녕하세요. PC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자, 요즘에 이 미국 셰일오일 관련 기업들의 이 줄도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크게 또 하락할 위험이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 셰일오일 기업들이 줄도산한다 이런 뉴스가 많은데 정말 파산이 이어질 것인가,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유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으니까 다시 반등하겠지 하고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정말 유가가 이렇게 튀어오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이달 4월 1일 미국의 바켄이라는 지역에서 이 상당한 규모로 셰일오일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 와이팅 페트롤레움이 파산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던 회사인데요. 티커가 WLL이었습니다. 파산 신청 이전에 주가가 0.6달러 수준이었는데 파산 신청하고 나서 0.3달러로 급락을 했어요. 자, 일단 미국에서 셰일 오일을 이렇게 채굴할 수 있는 셰일층 분포 지역은 이 대표적으로 퍼미안, 이글포드, 바켄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 보시면 퍼미안 지역이 압도적으로 이 미국 내에서 셰일 오일을 많이 생산하고 있죠. 자, 미국 셰일오일 생산의 거의 절반가량이 바로 이 퍼미안 지역에서 나옵니다. 자, 이 퍼미안 분지는 텍사스의 서부 지역인데요. 원유 20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자, 여기서 셰일오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이유는 이 다층의 셰일층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뒤에서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추공을 이렇게 뚫어놓고 높이만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특히 이 그림의 이 갈색의 퍼미안 지역과 이 보라색의 이글포드 지역이 상당히 거리가 가깝죠. 자, 그래서 여기서 채굴을 하게 되면 송유관을 타고 직접 이 근처 멕시코만으로 바로 이동이 되고요. 그리고 멕시코만에 위치한 이 원유 정제 시설에서 이 원유를 정제합니다. 부글부글 끓여서 휘발유, 경유, 벙커CU 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바로 수출을 합니다. 자, 만약에 이 지역이 내륙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운송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운송 비용 또한 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퍼미안 지역과 이글포드 지역, 이 지역의 생산량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그림의 노란색의 바켄 지역은 이 미국의 퍼미안과 이글포드 지역과 거리가 상당히 멀죠. 또한 상대적으로 이 퍼미안 지역보다 생산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가 높죠. 그래서 유가가 일정 이상 높지 않으면 이익이 남지 않는 거예요. 자, 이번에 파산한 이 와이팅 페트롤이 이 보유한 셰일 매장 지역 91%가 바로 이 바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맨 위에 붙어있는 이 지역이죠. 자, 최근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이 바켄 지역의 셰일 오일 손익분기점은 이 배럴당 62달러 수준입니다. 지금 유가가 거의 30달러 이하인데 2배는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채굴을 한다고 해도. 자, 특히 바켄 지역 중에서 이 사니쉬 필드와 이 파쉘 오일 필드의 경우 생산성이 가장 높은데요. 이곳의 손익분기는 배럴당 40달러 수준. 그래도 지금 유가보다는 더 낮아요. 자,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바로 이 와이팅사의 이 광구 위치인데요. 자, 이 바켄 지역에 어디에 이 와이팅사의 광구가 위치해 있는지 이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바켄 지역에서 생산 단가가 가장 낮은 파쉘 오일 필드에서 손익분기가 배럴당 40달러 수준이니까, 자, 바켄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 셰일 오일 생산 구간 중에 경쟁력이 좀 낮은 이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멕시코만 근처의 퍼미안 지역이나 이글포드에 비해서 생산 단가 및 운송 등에서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도 가능성은 높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셰일 오일을 생산하는 업체 중에서 엑소모빌, PB, 쉐브론 등 이 메이저 업체라고 하는데요. 모두 이 퍼미안 지역에서 셰일 원유 업체를 M&A, 그러니까 인수합병하면서 해당 지역의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메이저 업체들 같은 경우에 기술 개발로 인해서 손익분기점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물론 현 구간에 이 배럴당 30달러 이하의 이런 유가 수준에서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그림이 미국의 셰일 에너지를 개발하는 이런 E&P 업체들의 그림인데요. 상당히 많죠. 거의 70개가 넘어갑니다. 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쭉 나열한 건데요. 시가총액이 낮을수록 이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 구간을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부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앞서 그림에 보여드린 퍼미안이나 이글포드 지역 외에 광구를 보유한 에너지 업체들의 경우에는 생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역시 좀 더 빠르게 도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또한 메이저 업체들이 이렇게 도산한 업체를 인수합병을 할 텐데 이 퍼미안 지역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광구를 매각하려고 해도 뭐 매각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배럴당 뭐 $50 이상으로 유가가 뛰어오르지 못하거나 아니면 현재 유가 수준이 만약에 지속된다면 자, 미 연준 그리고 미국 재무부에서도 건실한 이런 셰일 기업 외에는 한 개 기업의 채권이나 어음까지 매수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위 업체들은 연속으로 도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이 70개의 기업 중에서 비관적인 분은 뭐 거의 70% 이상, 그러니까 뭐 거의 한 50개 이상이 도산할 것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요. 자, 어떤 분들은 한 20%가 여기서 다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뭐 전망에 따라 좀 다릅니다. 결국 현 수준에서 미국 셰일 오일 업체 중에서 이 하위 업체들은 도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원유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으니까 다시 반등하겠지 하고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자, 유가가 튀어오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이 점도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자, 일단 오펙에 속한 중동 14개국과 이 비오펙에 속하는 10개 국가를 오펙 플러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들은 유가가 일정 수준으로 하락할 때마다 감산합의를 하면서 생산량을 줄여갖고 유가를 다시 끌어올려서 이렇게 안정시켜 왔어요. 자, 그런데 이 사실 미국 셰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그동안 이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해서 유가를 올리면 자, 생산한 원유를 막 신나게 판매하면서 일종의 무임승차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에서 이 감산을 거부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 무임승차를 했던 이유는 셰일 오일 기업들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자, 일반적인 육상에서 이 원유를 채굴하는 이 사우디나 뭐 이런 국가들의 채굴 방식을 보면 자, 그림과 같이 원유가 한 군데 이렇게 저장 탱크처럼 뭉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질 조사를 하고 정 가운데다가 시추공을 딱 뚫어놓기만 하면 이 빨대를 꽂아서 쭉 빨아 올리듯이 원유를 채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채굴 시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 빨대를 꽂는, 즉 시추공을 뚫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요. 한 번만 딱 뚫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쭉 빨아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이 이 배럴당 $20 이하로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번외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유가 수준에서도 이익이 나니까 뭐 무한정 버틸 수 있을까요? 자, 그렇진 않습니다. 이 사우디 및 오펙 등 이 중동 국가들은 국가의 경제에서 이 원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원유 판매 수익이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가 배럴당 뭐 한 $50, $60 이상은 넘어야 이 중동 지역 국가들의 정부가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 자금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동 지역 국가들도 사우디도 유가가 배럴당 $50에서 $60 이상 올라가길 바라고 감산을 하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육상에서 일반적으로 원유를 채굴하는 경우 자, 그림의 구조 트랩이나 층위 트랩처럼 자연 저장 탱크에서 이 빨대를 꽂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원유 생산 단가만으로 봤을 땐 상당히 저렴하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셰일 오일은 그림의 검은색 층이 이 셰일 층으로 가로로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셰일 오일을 채굴하려면 일단 시추공을 먼저 뚫어서 셰일 층까지 간 다음에 이번엔 가로로 고온의 수압 파쇄 방식으로 오일과 가스를 채굴합니다. 근데 뭐 딱 봐도 일반적인 경우처럼 그냥 저장 탱크 같은데 빨대를 꽂고 빨아 올리는 방식보다 당연히 비용이 더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더 큰 문제가 있죠. 넓은 지역에 가로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추공을 여러 개 뚫어야 한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원유 채굴에서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부분이 바로 이 시추공을 뚫어내는 이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셰일 오일 생산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뭐 $40에서 $60 수준으로 손익분기점이 이 일반적인 뭐 사우디나 이런 데처럼 매장 원유를 채굴하는 방식에 비해서 상당히 손익분기점이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셰일 오일 생산 업체들은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유가가 크게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원유를 채굴하고 최대한 팔 수 있는 데까지 많이 판매합니다. 손익분기 자체가 높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그때 한몫에 벌어들인 돈으로 또 채굴을 위해서 이 매장 지역에 시추공을 뚫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추공을 뚫는데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이 유가가 올라와서 최대한 많이 팔아서 돈이 있을 때 최대한 매장 지역에 많이 미리 시추공을 뚫어둡니다. 자, 그 이후에 만약 유가가 하락하면 채굴해서 판매를 해봐야 손해죠. 자, 그래서 미리 채굴에
가야 뭐 보관 비용만 나가니까 아예 채굴 자체를 중단합니다. 자, 그때는 보유해둔 현금으로 버티거나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해서 근근히 유지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저유가 기간이 길어지면 이런 셰일 업체들은 현금도 바닥나고 회사채 조달도 어려워지면서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운 좋게 다시 유가가 오르면 채굴을 시작하고 그때 판매를 하면서 어려움을 메꾸는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미국 셰일 기업들이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감산에 동참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자, 어차피 미국 셰일 기업들은 유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아예 채굴을 안 하기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현금을 소진하면서 어렵게 버티다가 유가가 오를 때 그제서야 생산해서 수익을 내는 사업 구조인데, 감산에 합의해서 일정량 이상을 생산하지 말라고 하면 이 영세한 셰일 업체들은 한마디로 다 죽으라는 말과 같은 거죠. 자, 이러한 이유로 셰일 업체들 생산에 미국 정부도 그동안 관여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죠. 엑슨모빌이나 쉘, 쉐브론, BP 입장, 이렇게 메이저 업체 입장에서는 자, 지금과 같은 기회에 경쟁력이 낮은 업체들 기업들이 이제 파산하고 그 다음에 그 부도가 난 기업들을 헐값에 딱 매수를 하면 가격 경쟁력도 그렇고 낮은 가격에 파산한 기업들의 자산을 인수하는 것이 이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메이저 업체들은 이번 기회에 싹 구조조정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더 정부에 협조를 안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메이저 업체들과 다르게 미국 정부의 입장은 경쟁력이 낮은 다수의 이 셰일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실업이 증가해서 정부 부담이 늘어나고요. 소비 또한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하이힐드 채권 및 시니어론 등을 통해서 투자된 회사채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겠죠. 자, 이 때문에 금융 부분에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정부는 전략 비축류 매입 등의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에 이들 업체의 원유를 매입한다거나 아니면 정부 주도하에 강제적인 감산 등을 통해서 경쟁력이 낮은 셰일 기업들을 최대한 구제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이 셰일 오일 기업 중에 메이저 업체의 입장에서는 또 나쁜 게 있죠. 정부 주도하에 감산을 강제로 실행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메이저 업체들의 감산 규모가 더 크겠죠. 그리고 역시 또 집중 조사를 하는 것도 이 메이저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차피 작은 영세업체 가봐야 별 이득이 안 되니까요. 자, 이렇게 미국 정부와 이 셰일 기업들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셰일 오일 감산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은 이유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러시아는 미국의 셰일 업체들 또한 감산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감산 합의를 지금 협조에 안 해주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 셰일 기업의 구조적인 특성상 감산에는 난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정부가 강력히 통제를 한다면 결국은 감산 합의는 도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이번 전염병 사태로 수요 자체가 감소한 상황이고 감산 합의가 실행된다고 해도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국가 간의 감산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조금 있다가 삐그덕대면서 다시 합의가 파산되고 다시 또 협의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을 해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영세한 업체들까지 감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통제하기는 쉽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운이 좋다면 유가가 배럴당 $60 수준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번 사태가 해소되기 전까지 감산 이후에도 $30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50를 넘기기 힘든 상황에서 감산 합의에 따른 국가 간 감산을 했네 안 했네 이런 불협화음이 계속 나오면서 등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40 몇 달러에서 다시 $30로 갔다가 하면서 등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 급등을 한다, 이런 전망은 사실 많지 않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물론 결론만 딱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실망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거의 대학교 때까지도 콩나물처럼 이 교실에 몰아놓고 주입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결과만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실 생각을 안 하고 결과만 딱 들으려고 하시고, 또 시간이 지나서 맞췄네 못 맞췄네 무슨 심사위원처럼 평가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유가가 오른다 떨어진다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없죠. 아무것도 못 맞추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판단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한 근거와 정보입니다. 자, 여러분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수록 올바른 예측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실 때는 결론만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하기 위한 근거와 정보를 얻는데 이 중점을 두시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